가을 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주말 70고개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소녀 같은 설렘을 안고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나섰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릴 적 꿈 많던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는 언제나 저희 팍팍한 삶의 단비 같은 존재였죠. 특히 이번 모임은 오랜만에 정혜가 주도해서인지 더 기대가 컸습니다. 정혜는 학창시절부터 늘 모범적이고 늘 친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던 아이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반듯한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부유하게 사는 모습은 모든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자 롤모델이었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습니다. 하나둘 식탁에 둘러앉아 반가움의 인사를 나누고 시끌벅적 웃음꽃을 피우며 옛 추억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들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홀가분하게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각자의 삶은 드라마 못지않은 우여곡절로 가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식들과의 갈등,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남편 준호 씨와의 복잡한 관계와 뒤늦게 알게 된 민수 씨의 존재, 그리고 절친 정숙의 배신까지 제 삶 역시 한편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잠시 잊고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왁자지껄한 대화 속에서 정혜가 유독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며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밝고 활기 넘치던 정혜였는데 오늘은 어딘가 모르게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정혜의 옆으로 다가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혜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표정이 왜 그래? 정혜는 제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현수가.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차분한 성격의 영철이가 술잔을 들이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구들아, 우리 이렇게 모인 것도 다 인연인데 숨길 것 없이 솔직해지자. 이 영철이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좌중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영철이에게 집중되었고 특히 정혜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듯한 불길한 기분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어진 영철이의 말은 저와 친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비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혜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몰래 사랑하던 사이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영철이의 눈빛에는 체념과 해방감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표정은 경악과 혼란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건하다고 믿어왔던 정혜의 삶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존경받던 친구의 이면에 이런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또 다른 친구들은 분노하며 영철이와 정혜를 질책했습니다. 제가 알던 평화로운 동창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의 존재를 알고 느꼈던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정숙이 제 돈을 가지고 사라졌을 때의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정혜와 영철이의 관계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파헤쳐야겠다는 강력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때의 불장난이 아니라 그들의 비밀이 다른 친구들에게 혹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저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이겨내고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서 저는 이 동창회의 비밀이 어쩌면 제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비밀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추악한 진실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아수라장이 된 모임에서 친구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혜를 완벽한 친구이자 롤모델로 여겨왔던 몇몇은 그 충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말도 안 돼. 정혜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다른 친구는 흥분해서 영철이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친구들이 말려 큰 소동은 면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혼란의 감정들이 휘몰아쳤죠. 마치 제가 겪었던 남편의 비밀 민소 씨의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믿었던 친구 정숙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의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제 삶에서 마주했던 예측 불가능한 상실감과 배신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정혜의 삶이 완벽해 보였던 만큼 이 비밀이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유품 정리 중에 드러났던 준호 씨의 또 다른 삶은 저에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쓰디쓴 교훈을 주었기에 정혜와 영철이의 관계 뒤에는 분명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수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옆에 앉아있던 미자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미자는 항상 신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친구였습니다. 글쎄 단순히 영철이의 고백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분명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거야.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저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정혜가 어떤 아이인데 혼자서만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데. 미자의 말에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창 시절의 정혜는 늘 밝았지만 결혼 후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행복을 부러워했지만 그 이면에는 말 못할 아픔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모임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영철이와 정혜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았고 다른 친구들은 둘 중 한 명의 편을 들거나 혹은 싸움을 말리려 애썼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뜨는 정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잔뜩 웅크르던 그녀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삶에 감춰진 균열을 본 것 같았습니다. 영철이 역시 혼자 남아 술잔을 비우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후회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함이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혜와 영철이의 비밀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또 그들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민소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준호 씨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배신 속에서도 그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 헤아리려 했던 순간들도 생각났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단순히 한쪽의 잘못만을 탓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감정과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미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동창의 일로 마음이 불편한 듯 했습니다. 현수가 너는 정말 괜찮니? 나는 그때 이후로 정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도 잘 안 와. 미자의 말에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왜 영철이가 하필 그때 그 말을 했는지, 그리고 정혜는 왜 그렇게 모든 걸 숨기려 했는지 말이야. 미자는 제 말에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사실 영철이 그 녀석 모임 전부터 계속 술에 취해 정혜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 자꾸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거든. 정혜가 다 망쳤어. 내 인생을 짓밟았어. 이런 말들을 말이야. 미자의 말은 저의 직감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한 치정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철이의 말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분노와 억울함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미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자야, 혹시 영철이와 정혜 사이에 단순한 연인관계 외에 다른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예를 들면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얽힌 일이라든지. 미자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예전에 순이가 영철이한테 큰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정혜가 그 일을 해결해 줬다고 했던가?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순이. 그녀의 이름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순이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했던 시기에 정혜가 큰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배경에 영철이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돈 문제의 해결 과정에 정혜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 이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을 넘어 돈과 명예, 그리고 친구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강력한 직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이 비밀은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순이는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새로운 고통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아수라장이었던 동창의 밤이 지난 며칠 후 제 마음속에는 미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순이가 영철이에게 빌려준 돈, 그리고 그 뒤에 정혜가 있었다는 이야기. 단지 치정 관계를 넘어 그들의 오랜 비밀이 돈 문제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믿었던 친구 정숙의 배신으로 금전적 피해와 깊은 상처를 받았던 저로서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어쩌면 저의 아픔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순이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반드시 순이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제가 겪었던 혼란과 고통을 이해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죠. 순이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자에게 부탁해 겨우 연락처를 알아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제 예상보다 훨씬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흔쾌히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오후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맑고 깊은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뜨거운 차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저였습니다. 순이야, 미안하지만 지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너에게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제 말에 순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현수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사실 나도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동안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거든.
그녀는 천천히 지난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시면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순이는 약 15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영철이가 찾아와 솔깃한 투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명품 유통 사업이라며 원금 보장은 물론 엄청난 수익률을 약속했다고 해요. 순진했던 순이는 영철이의 감언이설에 속아 전 재산은 물론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영철이에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철이 주도하는 사기성 다단계 투자였고 결국 순이는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정혜였다고 합니다. 그때 정혜가 내게 찾아왔어. 나더러 영철이에게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했어.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혜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 순이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박함과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순이가 영철이에게 빌려줬던 돈 중 상당 부분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철이에게는 순이가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잠잠하게 지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혜는 순이에게 은인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고 동시에 영철이에게는 절대적인 침묵을 강요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정혜의 개입으로 순이는 빚더미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고 영철이는 자신의 비행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끈끈한 비밀의 사슬로 묶이게 된 것입니다. 정혜는 영철이와의 관계를 들키고 싶지 않았겠지. 게다가 자신이 친구를 구했다는 완벽한 이미지도 유지하고 싶었을 테고. 그때는 정말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정혜가 나를 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과 영철이의 추악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는 것을. 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자신이 정혜의 완벽한 인생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영철이가 동창회에서 정혜와의 관계를 폭로한 것은 오랜 세월 정혜에게 억눌려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복수이자 해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 준호 씨가 죽고 나서야 민수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충격과 유사한 감정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과 배신감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순이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순이야, 얼마나 힘들었니? 혼자서 이 모든 짐을 감당해야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순이는 제 말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아픔이 제 앞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인간관계의 복잡하고도 잔인한 이면을 깨달았습니다. 사랑, 우정, 신뢰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들이 어떻게 해서 오해, 불신,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질 수 있는지. 정혜는 완벽한 친구이자 성공한 여성으로 모든 이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 뒤에는 그녀의 비밀과 위선을 감추기 위한 냉철한 계산과 친구를 이용한 잔혹한 행동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정혜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자신의 경험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정숙 역시 사기성 다단계에 연루되어 제게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정혜의 행동이 정숙과는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친구의 어려움을 이용하거나 외면했다는 점에서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친구의 이면에 감춰진 그림자는 저의 인생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젠 정혜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순이와 영철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진실이 모두 밝혀졌을 때 우리 동창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한 저의 여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깊은 갈등과 용서의 기로로 향합니다. 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정혜의 삶 이면에 그런 추악한 비밀과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분노에만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품 정리에서 민수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정숙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의 고단했던 삶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혜 역시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악의적인 행동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 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직접 정혜를 만나 이 모든 것의 전말을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정혜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이였지만 그녀는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저의 만남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동창회 날 이후로 처음 만나는 그녀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에서 저는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불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뜨거운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순이에게서 모든 걸 들었어. 제 말에 정혜의 얼굴에서 순간 피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표정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했습니다. 현수가 너까지 나를 미워하게 될 줄은 몰랐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널 미워하러 온 게 아니야.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왜 그랬니 정혜야? 순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왜 영철이의 입을 막고 그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한 거야? 내 완벽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니?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저의 질문에 정혜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감춰왔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비참했습니다. 영철이와 나는 고등학교 때 잠시 연인이었어. 그때 나는 철없이 그 아이를 많이 의지했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 영철이를 못마땅해 하셨고 결국 우리를 갈라놓으셨지. 나는 어쩔 수 없이 부잣집 도련님과 선을 보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겠지만 그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어. 남편은 툭하면 바람을 피웠고 나를 물건처럼 대했어. 그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서 나는 다시 영철이를 찾게 되었어. 그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어. 정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 영철이는 나의 경제력을 이용하려 했고 사기성 투자로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았지. 순이는 그중 한 명이었고 영철이의 사기 행각이 밝혀지면 나의 불륜관계와 함께 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어. 나의 평판, 나의 가정, 내 남편의 사업까지도 나는 정말 두려웠어. 그래서 순이에게 영철이가 돈을 갚는 대신 내가 그 돈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덮으려고 했던 거야. 영철이에게는 순이와의 관계를 끊는 조건으로 침묵을 약속받았고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될 줄은 몰랐지.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혜 역시 자신의 완벽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불륜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이면에 깔린 불행한 결혼 생활과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저로 하여금 묘한 동정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숨겨진 삶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정숙의 배신 뒤에 감춰진 아픔을 헤아리려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정혜의 절박함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친구인 순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용서받기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영철이는 나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어. 나의 비밀이 탄로 날까봐, 모든 것을 잃을까봐. 동창의 날 영철이가 술에 취해 진실을 폭로했을 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어. 더 이상 감출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으니까. 정혜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렸던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누군가를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불륜, 사기,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려는 위선 뒤에는 각자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절박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준호 씨가 숨겼던 비밀도 정숙이 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무언가도 어쩌면 이와 같은 맥락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복잡한 인간관계의 굴레 속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정혜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가 순이에게 했던 행동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어. 그리고 영철이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나도 이제 다 내려놓고 싶어. 현수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나약한 부탁에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완벽한 가면 뒤에 숨어있던 정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연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남편의 과거와 민수 씨의 존재를 받아들였듯이 그리고 정숙의 아픔을 이해했듯이 정혜 역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삶에 드리워진 오랜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복잡한 비밀의 굴레는 이제 겨우 그 실타래의 한 부분을 풀었을 뿐입니다. 영철이는 과연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동창의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넘어 더 큰 소용돌이 속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의 나약한 부탁과 그녀의 눈물은 저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민수 씨의 존재를 마주하며 겪었던 혼란, 그리고 정숙의 배신 뒤에 감춰진 아픔을 이해하려 했던 제 경험들은 저에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지를 가르쳐 주었죠. 완벽해 보이던 정혜도 결국은 두려움과 절박함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불륜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불행한 결혼 생활과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심판자가 아닌 그들을 둘러싼 고통의 실타래를 풀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혜야, 도와줄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감추려 들지 마. 그리고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거야. 저의 말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마치 오랜 세월 감금되었던 슬픔이 비로소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혜에게 순이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순이가 영철이의 사기로 모든 것을 잃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사실, 그리고 정혜가 자신과 영철이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순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혜는 그제야 자신이 순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은 듯 깊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때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었어. 변명할 여지 없는 내 잘못이야. 정혜는 허느끼며 순이에게 사과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영철이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철이가 정혜에 대한 앙심을 품고 폭로를 선택했지만 그 역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했습니다. 저는 정혜와 함께 영철이를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영철이의 침묵 뒤에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야만 비로소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철이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는 동창회 이후로 완전히 잠적한 듯했고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는 만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영철이는 결국 술집이 아닌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저와 정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공원 벤치에 영철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동창회 날 보았던 홀가분함 뒤에 감춰진 그림자 같은 것이었죠. 왜 또 찾아왔어?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영철이는 차갑게 쏘아붙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영철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철아, 나 현숙이야. 정혜가 너에게 할 말이 있고 나 역시 너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 이 모든 진실을 함께 밝히지 않으면 너도 정혜도 그리고 순이도 영원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저의 말에 영철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이라 그깟 진실이 뭐가 중요하다고. 내 인생은 이미 다 망가졌는데. 저는 영철이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너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어. 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 너는 순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순이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인한 정혜 역시 책임이 있어. 그 순간 정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철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너에게 억지로 침묵을 강요하고 나의 비겁함 때문에 순이를 이용했던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가진 분노가 얼마나 클지 알지만 이제라도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정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철이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분노와 해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정혜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내가 순진하게 내 말을 듣고 순이에게 한 그 모든 짓들이 얼마나 나를 짓밟았는지 아냐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영철이의 절규는 그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혜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자신을 파괴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혜와의 오랜 관계, 그 관계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비틀어 놓았는지, 그리고 결국 파국으로 치달은 순이와의 금전적인 문제까지. 그는 정혜의 돈과 명성을 탐했고 그 결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 고등학교 시절 정혜와의 비밀스러운 만남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가 자신을 부모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별을 통보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영철아, 내가 널 버렸다고? 부모님이 널 탐탁지 않아 하셔서 우리가 헤어진 건 맞지만 나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내가 그때 다른 여자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은 내가 도박에 빠지면서부터 시작된 거잖아. 나는 그저 널 도우려 했을 뿐이라고. 서로 다른 기억, 서로 다른 주장.
한 사람의 기억은 타인의 기억 속에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희생과 이용이라는 엇갈린 주장 속에서 진정한 진실은 무엇일까? 저는 남편 준호 씨가 남긴 비밀 속에서 제가 느꼈던 혼란과 절규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이처럼 주관적이고 때로는 자신의 상처를 정당화하기 위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들의 오래된 상처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인물들에게 복잡한 파장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지배해 왔는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이 오래된 비밀의 매듭을 풀어내고 각자가 짊어진 짐을 내려놓게 하려면 더 많은 대화와 이해, 그리고 어쩌면 용서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의 아픔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순이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음 만남은 분명 더욱 파란만장할 것이었습니다. 과연 세 사람은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폭풍의 한가운데로 돌진합니다. 영철이와 정혜의 엇갈린 주장은 한데, 연인이었던 두 사람의 오랜 상처가 얼마나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각자의 기억 속에는 자신만이 아는 고통과 억울함이 담겨 있었고, 그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비밀을 마주하며 깨달았던 것처럼 진실은 결코 하나의 단면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을 둘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순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 모든 고통의 매듭을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철이와 정혜를 마주 보게 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이에게 끼친 피해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너희 두 사람이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순이야. 이제 순이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빌어야 해.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영철이는 여전히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정혜 탓으로 돌렸지만 너 자신도 순이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잖아. 내가 진정으로 마음의 짐을 들고 싶다면 순이에게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평생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저의 진심 어린 충고에 영철이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회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혜, 영철과 함께 순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불안한 듯 차가운 손을 연신 비비고 있었고 정혜는 애써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철이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철이와 정혜가 저에게 털어놓았던 지난 세월의 진실을 최대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순이에게 전달했습니다. 불행했던 정혜의 결혼 생활, 다시 만난 영철이와의 관계, 그리고 영철이의 도박과 사기성 투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듣기 위한 정혜의 비극적인 선택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순이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이는 예상했던 대로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믿었어. 정혜, 너는 나의 은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속이고 이용한 거였잖아. 내 전 재산을 날려버린 영철이도 모자라. 너마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희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 순이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제 가슴까지 저미는 듯 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삶의 벼랑 끝까지 몰렸던 순이의 아픔은 제가 정숙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느꼈던 고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절규에 정혜는 고개를 들고 순이에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무슨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때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었어. 나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내 삶이 무너질까봐 두려웠고, 그래서 너의 아픔을 외면했어.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것 정말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게. 용서해줘, 제발. 정혜는 결국 테이블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철이 역시 정혜의 진심 어린 사과와 순이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으며 깊은 고뇌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도박에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어. 친구의 돈을 갈취하고 너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정혜도, 너도, 그리고 내 자신까지 전부. 영철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분노나 앙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좌절감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준호 씨의 죽음 이후 민수 씨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정숙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이해의 길을 모색했던 저의 경험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단순히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겪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내린 선택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현재의 비극을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울었고 정혜와 영철이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녀의 얼굴은 한편으로는 체념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용서라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너희 때문에 겪었는데. 순이의 말은 여전히 아픔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미세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혜와 영철이가 겪었던 고통과 절박함이 그녀에게도 조금이나마 와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 만남은 서로를 향한 해묵은 분노를 터뜨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주고받으며 엉어리진 감정들을 풀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정혜의 삶 이면에 숨겨진 비극, 그리고 영철이의 삐뚤어진 복수심 뒤에 감춰진 좌절감. 이 모든 것을 함께 직면함으로써 세 사람은 비로소 오랜 시간 자신들을 묻고왔던 비밀의 사슬을 조금이나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상처가 치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순이는 영철이에게 자신이 입었던 금전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영철이 역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혜 역시 순이에게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지만 세 사람은 용서와 이해를 향한 작은 불씨를 지필 수 있었습니다. 이 불씨가 과연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움직임이 더 큰 화해와 치유의 길로 이끌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리고 이 파장을 지켜본 다른 동창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전히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용서와 이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들이 뒤섞인 이 복잡한 드라마는 또 다른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